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3일 오후 6시 20분입니다. 단 제가 있는 스위스 수도 베른의 현지 시간입니다. 물론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이 되죠. 14일 새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베른에 오니까 아인슈타인 생각이 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베른에서 특허사무소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1905년에 5편의 논문을 연달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논문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 10년 뒤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유명한 공식이 하나 또 190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게 바로 E=mc 자성입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하고 같다. 즉 연쇄 반응에 의해서 우라늄 같은 물질이 사라지면은 이게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게 된다. E=mc 자성. 바로 거기서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원자폭탄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베른에 오니까 아인슈타인을 울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화가 나는 기사가 있네요. 이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희상 일왕 위안부 사죄 발언에 마음 상한 분께 미안함 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천황까지 거론한 것은 신뢰다라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제목입니다. 무슨 기사냐 하니까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13일 점심을 먹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이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할 때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전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당시 퇴임하는 아키히도 지금은 퇴위한 천황이죠. 천황을 거명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주범의 아들이다. 말하면 전범의 아들이다. 퇴임하는 김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일본 정계에서 발칵했습니다. 발칵한 이유는 첫째, 아키히도 일본 천황의 아버지 히로히토 천황은 전범이 아닙니다. 전범 재판에, 전범이라고 하면 전범 재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더구나 외교적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태평양 전쟁에 관하여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범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학자들이 전쟁 범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천황이 사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황과 일본 수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더구나 종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사이에 최종 해결을 하는 합의문을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또 사과를 하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과 요구를 되풀이를 하니까 아베 수상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사과를 요구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 문희상 씨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다가
전 일본 총리에게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경우가 맞지 않죠. 전 일본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과를 하려면은 현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해야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안 하겠다는 논리를 세워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전범이었다는 것을 한번 우겨보든지 사과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댓글에 뭐라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토착 왜곡. 이 집권 여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친일 발언도 아닌데 친일이라고 우기면서 토착 왜곡이라고 합니다. 토착 왜곡. 그럼 문희상 씨가 이 토착 왜곡 아닙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사과를. 왜 사과를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일본에 사과할 만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사과를 합니까? 토착 왜곡이라는 말은 집권 세력이 만들어냈는데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친일파, 토착 왜곡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막말을 하는데 토착 왜곡이란 말은 문재인 정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문희상 씨한테 돌려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이 나온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국사관 대학입니다. 국사관은 그야말로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건학 정신은 조선 침략 이론을 만든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이란 사람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침략 정신을 이어가는 그 대학에 딸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토착 왜곡이라는 말은 두 문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두 문씨 중에 한 사람이 그 근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희상 씨의 외교적 무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방국인 일본의 천황을 전범이 아닌데 전범으로 몰아붙이고 또 작년 2월에 미국에 가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액자를 하나 선물로 했는데 그 액자가 한자로 써져 있어요. 만절필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절필동, 중국의 고사성어인데 만절필동은 한국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선비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다. 충성을 바친다. 강이 10,000번 굽어치더라도 반드시 동해로 들어간다. 아무리 세월이 하수상하고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을 해서 명나라는 또 사라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명나라에 충성을 하겠다 하는 사대주의의 극치입니다. 사대주의의 극치를 만절필동이라고 그 글을 써가지고 조선조의 선비들, 주자학자들이 오로지 명나라를 쳐다보면서 현실에서 도피한 생활을 하다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그런 만절필동이라는 액자를 써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대표인 펠로시에게 주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잖은 미국 정치인들이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화를 내지는 않았죠. 그럼 나중에 보고를 받고 냉소적으로 무시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것은
한국의 옛날 선비들이 중국에 무조건 충성하기를 맹세한 글이다라고 만약 풀이를 해 주었으면 펠로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정권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는 한국은 죽으나 사나 중국에 충성하겠다라는 맹세를 미국에 와서 펠로시 국회의장 앞에서 했으니까 이건 뭐 침 뱉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생각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자로 써져졌으니까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문 실력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한글 전용이 너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이 한자 공부를 한 사람들도 가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아주 중요한 한자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실수를 한 문희상 씨,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실수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실수하고 그러다가 결국 끝내는 전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하는, 결국 이것은 일본 식자청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이죠. 경멸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사석에서 아베 총리나 그 측근들이 사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일본 정객들이 과거에 상대했던 김종필, 김수환, 박태준, 김성곤 이런 사람, 동양적 교양을 갖춘 그런 정치인과 너무나 다른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는, 혀를 차고 있는 이야기가 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 반의를 하면은 일단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죠. 언론이 무조건 박수를 칩니다. 무조건적 반일은 결국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문희상 씨가 국민에게 사과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자신의 무지를 사과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